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홍지욱입니다. 반갑습니다. 투쟁! 어제 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또 언론에 대고 한마디 또 좀 쌍소리 좀 하겠습니다. 시집을 했던데요. 참 환장을 노릇입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운동본부가 요구하고 있는 2, 3조를 개정하게 되면은 뭐 파업이 만능하는 뭐 이러한 사회가 된다. 이런 망발을 현직 노동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개탄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오늘 기자회견에 담은 우리의 요구를 다시 한번 힘찬 구호 2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마지막 구호를 2번 제청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회는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상권을 즉각 보장하라. 색깔 맞춰서 파란색은 파란색, 하얀색은 하얀색. 국회는 민주노총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예, 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 뉴스를 봐서 다 아시겠지만은 경기에서 참담한 참사가 또 벌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생사가 다 모두 확인되지 않고 있는 피해자가 있는데요. 참 이제 참사라는 말 자체가 참 현실적으로 참 멀리 느껴지고 하는 이런 대책 없는 사회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같은 인간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계속 끊이지 않고 목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과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이런 사고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민주노총의 노력이 우리 모두의 노력과 투쟁이 더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확인된 21분의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서 노동자들이 숨져갔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비는 묵념을 잠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오늘 기자회견 여름 발언을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조법 2, 3조의 개정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조합원 동지들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투쟁! 사회자가 이야기했듯 어제 화성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화재나 산업 현장의 사고로 노동자들이 희생될 때마다 그 현장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한국 사회 노동자들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어제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도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가 있고 파견 노동자가 있고 이주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몇 명이 일하고 있었는지 누가 일하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노조법 2, 3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참혹한 한국 사회 노동 현실을 제대로 개선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 정의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들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손배 가압류를 무기로 노동 기본권을 위협받고 박탈당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조법 3조를 개정하자는 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이것은 비단 노동자들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도 ILO 핵심 협약으로도 보장하라고 판결하고 권고하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변화된 한국 사회에서 고용 형태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가 그것을 고스란히 담아야 한다는 것이 노조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부족하나마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교섭할 권한조차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손배 가압류로 협박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새롭게 다시 한번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온전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조법 2, 3조를 개정하는 것, 그것은 최소한의 상식이자 노동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복귀하고 국회가 실질적인 개원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국회는 법을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를 노동부도 윤석열 정권도 운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논의 중인 최저임금과 함께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노조법 2, 3조를 중심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노조법 2, 3조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투쟁! 네,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을 담아서 다시 한번 힘찬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으로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예, 이어서 원래 그 국회의원들께서는 좀 발언이 후반부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진보당 윤종호 의원께서 국회 지금 회의 일정상 먼저 자리를 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해서 먼저 두 번째로 진보당 윤종호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화성에서 안타깝게도 일용직 노동자들이 20명이나 또 희생되었습니다. 우리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 사고 수습과 원인규명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진보당 의원 3명이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노조법 2, 3조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노조법 2, 3조는 진짜 사장과 교섭하자는 법이고 헌법에 보장된 쟁의권을 지키자는 법 아닙니까? 우리 노동자들 그 누구도 파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살인이기에 마지막 선택하는 것이 파업입니다. 그런데 파업을 한다고 막대한 손해배상을 마구잡이로 물립니다. 그 손해배상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가 더 이상은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노동부 장관이라는 작자가 이런 막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노조법 2, 3조가 반드시 제정돼야 하는 이유가 진짜 사장과 교섭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장 많이 가져가는 진짜 사장은 용역업체 뒤에 숨어서 교섭장에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청업체 노동자는 원천 사장과 교섭해야 하고 택배 노동자는 대리점이 아닌 택배 회사와 교섭을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회사 노동자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과 직접 교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짜 교섭법 2, 3조가 개정돼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 3조가 본격적으로 심의될 것입니다. 이번에 2, 3조 개정안은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 저와 함께 3명이 공동 발의를 했고 87명의 의원들이 함께 서명하고 공동 발의를 한 사항입니다. 또한 노동자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든 법안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법안인 만큼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채택해서 저희 진보당과 우리 노동계와 시민사회와 함께 힘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진보당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여망을 담아서 진짜 사장과 교섭하는 것이 노사의 간행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손배가 압류에 내몰리지 않도록 땀을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현장 당사자 발언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조법 2조 2항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공공우수노조 정안석 인천공항 지역지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공공우수노조 인천공항 지역지부 지부장 정한석입니다. 인천공항 지역지부는 24년 투쟁을 선포하고 성수기 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지역지부는 올해 2월 인천공항 세계자회사를 상대로 24년 임금협약 쟁취를 위한 교섭 요구를 하였고 5월까지 10여 차례가 넘는 단체 교섭에도 의견 차이가 상당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 역시 결렬되어 지난 6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압도적인 득표율과 찬성률로 쟁의 행위를 가결시켰습니다. 노조법상으로는 인천공항의 보안, 시설 유지 보수, 운영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세계자회사를 상대로 한 쟁의 행위지만 조합원 찬반 투표 과정에서 확인된 인천공항 지역지부 조합원들의 투쟁의 의지는 분명히도 모회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항 정상화와 더불어 4단계 개항에 따른 연간 여객 1억 명 시대를 선언하였습니다. 연말 4단계 확정공사 완료로 제2터미널 면적이 2배 가까이 확정되고 연간 여객이 7,700만 명에서 1억 600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항 정상화로 인천공항 이용객은 급증함에도 정원 대비 현원 부족한 인원이 심각한 현실에서 4조 2교대 교대제 개편은 지연되고 4단계 공사 완료를 앞두고도 인력 충원 계획은 없어 열악한 처우와 힘겨운 업무로 퇴사율이 증가하고 노동 강도는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은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빈번한 산업재해와 과로사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합니다. 우리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인천국제공항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수당의 신설 및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고 이 요구는 자회사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마땅히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얼마 전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 책임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깨지고 여러 차례 약속이 번복되었던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마땅한 책임을 회피하고 순간을 모면하게 급급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뒤늦게나마 사회적 책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또다시
자회사의 책임을 떠넘기고 원청의 사회적 책무를 도외시한다면 민주노총 공공호수 노조 인천공항 지역지부의 투쟁의 화살은 분명히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향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회와 정부를 향해서도 경고합니다. 산업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노조법을 개정하라. 노조법 2, 3조 개정은 지난 20여 년간 노동자들이 힘주어 요구했던 바입니다. 사용자의 책임을 분산시켜 책임은 회피하되 노동자들의 어깨는 무겁게 해온 역사가 길어도 너무 깁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노조법 2조 2항 사용자 정의도 새롭게 쓰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아야 합니다. 정부는 자회사 노동자들, 간접고용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국회는 책임을 가지고 법 개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의 정쟁에 불쏘시개로 쓸 생각은 추호라도 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 인천공항 지역 지부는 가열찬 투쟁을 통해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으로 우뚝 섰습니다. 2024년 중단 없는 투쟁으로 인천공항 모든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간접고용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의 요구를 모아서 힘차게 구호를 2개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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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민주노총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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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예. 날씨가 다른 날보다는 굉장히 시원한 날씨인데 괜찮지요? 원래 이 자리가 그 최악의 기자회견 장소이긴 한데요. 오늘 보니까 굉장히 하느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현장 발언입니다. 지금 머리에 무거운 레미콘 지금 트럭을 이고 계시는데요.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 집권 시작 초부터 십자포와 노조 탄압을 당해왔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엉뚱하게 화풀이 할 데 없어서 노동조합 탄압으로 이렇게 자행했던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그 몰락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대표에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확장, 노조법 2조 1항 4호 개정을 요구하는 건설사람연맹 이영철 위원장님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 레미콘 덤프 굴삭기 건설기계 장비를 운전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이 전국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이영철입니다. 이곳에 대표로 있는 분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일평생을 건설기계 노동자로 살아왔다. 크레인 처음 배웠고 이후 덤프트럭을 사서 일했다. 어느 순간 사장이 됐다. 우리 사회에서 사장님이란 직책을 가진 이 동지가 건설노조를 만나기까지 노동 현장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을까.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을 우리 대부분의 동지들은 일일이 듣지 않아도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주라는 굴레는 아무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해서 권리를 얻더라도 최소한 법적 조처가 없으면 얼마나 허망한가는 지난 2년 화물 노동자와 건설 노동자를 탄압한
윤석열 대통령과 공권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노동조합 혐오를 조장하면서 모든 노동조합을 거세할 것처럼 달려들었던 윤석열 정부지만 결국은 가장 취약한 화물 노동자, 건설기계 노동자를 타켓으로 삼아 폭력을 마음껏 휘두른 배경에는 이 화물연대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법적 테두리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체불은 줄일 수 있었어도 현장에서 8시간 노동을 정착할 수는 있었어도 또한 적정 임대료와 적정한 운임료를 쟁취해 갈 수 있었어도 결국은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약마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에서 수억 원의 가징금을 물리는 이 넘지 못하는 선을 넘지 못한다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자가 아니라 대접받지 못하는 사장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 특수고용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건설기계 조합원들은 지난 20년간 멈추지 않고 투쟁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우리 민주노총 여러 동지들 그리고 제 정당 동지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학대를 누락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가타부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22대 국회 특히 다수당이 되었던 민주당에게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이번 총선 결과를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선 민주인 대통령이 건설기계 노동자들 만났던 자리에서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겨울 또다시 약속했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법적 보호 조처를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누락 없이 상정하여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비롯한 165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지난 20년 동안 흐트럼없이 달려왔던 이 길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한번 투쟁하고 관철시켜 나갈 것을 계략합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예. 법원은 현재 금속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재판에 대해서 원청 사용자가 맞다라는 판결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일 뿐, 그 판결이 후속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당연히 원청 사용자가 맞으면은 노동 3권이 후속적으로 보장돼야 하지 않습니까? 단체로 교섭할 권리, 단체 행동권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본들은 경총은 자회사로 빼돌리고 후려치고 이렇게 변칙과 온갖 탈법을 동원하면서 원청 사용자성의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이상규 지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이상규입니다. 투쟁! 헌법에서 정한 노동 3권이 온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현행 노조법 2, 3조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노조법으로 노동 3권의 사각지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선량한 노동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국회와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보다 훨씬 긴 시간, 훨씬 힘들게 손배의 압박 속에서 지내고 계신 노동자들, 그리고 압박을 이겨낼 수 없어 생을 저버리신 수많은 노동자들이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헌법이 정한 노동 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입니다. 저는 현대해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입니다. 저희 지회는 21년 현대해철의 불법에 맞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53일의 총파업 투쟁과 정거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4,000명이었던 조합원이 2,000명으로 줄었고 10수년간 일한 공정에서 쫓겨나 전혀 생소한 공정으로 강제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46억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이 학대 간부 180명, 조합원 461명에게 걸려 있습니다. 저희의 단체 행동권이 무력화된 건 생산시설을 점거한 것도 파괴와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님에도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점거를 했다는 이유로 단 10일간의 기간 동안 청구된 246억 1,000만 원의 손해배상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지혜는 노조법 2, 3조가 개정된다고 해서 법이 소급 적용되거나 우리 사건을 법원이 개정법을 가지고 판단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노조법 2, 3조 개정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이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노동자들이 온전히 노동 3권을 보장받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노조법 2, 3조 개정합시다. 그 투쟁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예, 고맙습니다. 이제 기자회견 마무리 순서로 접어드는데요. 지금 이제 22대 국회에 개원을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먼저 민주당의 김태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의원께서는 이 3조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신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김태선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노동의 도시 울산 동구 국회의원 김태선입니다. 먼저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박해철 의원안, 그리고 저 김태선 의원안, 그리고 옆에 계신 이용우 의원과 그 진보당, 조국혁신당이 같이 했던 이용우 의원안 세 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 병합 심사 중이고 21대보다 좀 더 진보적인, 좀 더 개혁적인 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이 국회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당연히 들어와야 될 거지만 앞으로의 험난한 과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힘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야 국민의 힘을 넘어 노조법 2, 3조 반드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것은 우리 헌법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1987년 민주화를 성취하고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민주주의는 공고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노동시장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노동자의 권익은 오히려 퇴보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사내하청, 플랫폼 노동, 현행법이 포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자들의 문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은 노동자, 서민의 인권 보장은 물론 계급화되고 있는 노동구조의 민주화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를 열 노조법 2, 3조 개정을 촉구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 요구안을 담고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의 내용을 원안을 발의하고 계십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용호입니다. 이정식 장관이 제가 발의한 노조법에 대해서 파업 만능 조장법이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온전한 노동상권 보장법입니다. 세상에 이런 장관이 어디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입법청문회에서 이 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장관을 상대로 따져 묻겠습니다. 입법 공청회에서 이 법안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분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여 년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외침 속에서 탄생한 역사적 입법입니다. 이 법안은 시민사회가 전문가들이 충분한 수기 과정과 토론을 거쳐서 성안한 연대 입법입니다. 이 법안은 87명의 국회의원이 야 6당이 함께한 공조 입법입니다. 21대 국회와 다른 22대 국회의 진전된 법안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환노위에 전격적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민주노총의 요구를 가장 앞장서서 대변하고 실행해 나갈 의원이십니다.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비정규직 노동자 의원 정혜경입니다. 예, 먼저 화성화재 참사로 돌아가신 우리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언제나 참사는 훨씬 더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로부터 시작되고 그들에게 가해 옵니다. 노조법 2, 3조도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마치 이 노조법 2, 3조가 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힘있는 민주노총을 더 강화시키는 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이 법은 진짜 사장 교섭법 그리고 홍길동 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왜?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로 노동자라는 이름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현실 그리고 진짜 사용자에 대해서 제대로 교섭하지 못하는 이 현실 이것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2, 3조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조법 2, 3조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다시 이 법안에 대해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한노위 위원으로서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노조법 2, 3조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민생법안 전체 노동자들의 민생법안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분의 의원들의 열의를 모아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 3조가 민생이다. 2, 3조를 개정하라. 개정하라. 네. 예, 동기들 이제 해결문 낭독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원래 그 민주노총에서 준비한 마지막 순서에 현수막 퍼포먼스를 좌우로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국회 본청, 국회 안에서의 청 내에서의 기자회견인지라 일정한 좀 제약이 좀 있나 봅니다. 다음을 위해서라도 해당 민주당 그리고 진보당 의원실하고 같이 좀 그 민주노총하고 상의를 좀 드렸고요. 국회 내에 청을 좀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과도 좀 상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해서
준비된 퍼포먼스는 좀 다음 국회의원 아니 다음 기자회견 원활한 이곳의 공간 활용을 위해서 일단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우리의 민주노총 투쟁은 더 가열차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입니다. 기자회견문은 상당히 긴데 우리 김소연 서비스연맹 백화점 면세점 판매연대노조 위원장님, 민주일반연맹 도명화 수석 부위원장님 판매 서비스 그렇게 두 분이서 나누어서 간단하게 줄여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22대 국회는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민주노총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은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2,500만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민주주의의 척도이고 기준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우선 입법 요구로 노조법 2, 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 교섭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중 첫 번째 입법 과제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였다. 대법원은 2020년 노동상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했다. 노동상권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받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다. 법원도 CJ 대한통운 판결에서 노조법의 사용자에게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헌법의 노동상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기 위한 너무도 정당한 법 개정안이다. 22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민주노총의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2024년 6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예.